자 얘들아,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할게. 쌤이 원래 이거 영상을 좀 빨리 찍어서 올려줬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 출제하고 너희 그 문제 해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쌤이 편집을 좀 다시 했거든. 지금 우리가 했던 앞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뒷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꽤 있어. 그래가지고 그쪽 부분을 좀 쌤이 내용이랑 이거를 여러 가지 참고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편집한다고 좀 오래 걸렸는데, 자 이제 학습지 다 올려놨으니까 학습지 맞춰서 하면 되고, 잠깐 우선 여기 나가기 전에 쌤이 잠깐만 시험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언급을 할게. 혹시 너희 영상을 안 듣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쌤이 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정말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할 거고, 지금 여기서 좀 더 알려줄게. 뭐냐면 시험 문제는 다 출제를 했어. 다 출제를 해놨고 지금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상이 없는데 너희들이 보면 이상이 많지. 이게 시험이 맞나? 틀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데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험은 역시 또 서술형 30점, 객관식 70점이고 서술형 4문제, 객관식 20문제 해서 저번이랑 문항 수는 똑같이 출제를 했거든. 그래서 출제 단원 같은 경우는 별의 진화, 우리 막 주계열 해가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해서 별이 뭐 적색거성 되고, 여기서부터 해서 우리가 여기 마지막 별적인 마지막 단원이 뭐 우주의 모형에 대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끝까지야. 우리가 수업하는 끝까지인데, 진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요일, 오늘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쌤이 진도는 다 빼서 올려줄게. 다 빼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3S 수업 하는 애들 있어. 얘들은 3S 수업은 지금 영상을 찍어서 3S도 원래 그 쌤이 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고 있거든. 그것도 문제풀이도 해서 쌤이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요일까지나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탑재를 해줄게. 3S 영상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0분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올릴 거거든. 3개에서 많으면 4개? 한 3, 4개는 올릴게. 그리고 우리 수업 영상까지도 해서 그렇게 올릴 테니까 그거 다 보면 되고, 문제는 보면은 솔직히 쌤이 문제 내놓은 게 보게 되면은 공부를 안 하면은 못 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공부를 간단하게만 읽어봐도 풀 수 있게 낸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슬쩍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내놨어. 수업 듣거나 하면은 풀 수 있게 조금이라도 내놨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이라도는 공부를 해봐. 조금이라도 공부는 해봐야지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그거 감안하고 이렇게 수업하면 되는 거고, 그거 공부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보게 되면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봤던 중간고사나 1학기 때 봤던 시험들에 비해서 자료 해석 같은 경우가 얼마 없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간고사 때 너희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막 이야기했던 게, 서술형에서 쌤이 그 1번 문제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있었지만, 다른 그 전 객관식 문제에서 뭐 엘니뇨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뭐 세차 운동, 기후의 외적 요인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좀 자료 해석이나 좀 생각할 만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 거기서 시간을 많이 빼앗겼을 것 같은데, 이번 문제는 보게 되면은 이쪽 단원 특징이 또 나타나. 뭐냐면 이쪽 단원 특징이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뺏진 않아. 자료 해석에 있어서 자료는 간단해. 그렇게 너희들이 이거 뭐야? 정말 생소해 할 정도의 자료는 거의 없거든. 대부분
수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쌤이 준 그 모의고사 문제에 있는 그런 봤을 법한 자료들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했냐 안 했냐야. 그거를 뭐 그전에는 엘니뇨나 뭐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어도 자료 해석을 하냐 못 하냐 이 차이가 컸거든. 근데 이번 단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자료는 거의 없어. 거의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공부만 잘하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객관식에서 문제 푸는 데는 그전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 왜냐면 쌤이 평이한 문제랑 쉬운 문제들을 좀 넣어놨어. 대신 변별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한 많으면 세 문제였나? 아니 좀 더 되나? 그러니까 몇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어. 그러니까 정말 쉬운 문제 있고 중간 정도의 문제가 있고 중상위권의 문제가 있고 그래도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이게 객관식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배열을 해놨단 말이야. 쉬운 문제랑 중위권 문제는 금방금방 해결해 얘들아. 그리고 중상위권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상위권 문제는 이제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쌤이 뭐 한 문제에 한 5개, 6개 물어봤으면 이걸 좀 줄였어. 줄여가지고 아마 뭐 한 3개, 4개? 막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물어봐. 그래도 그전과 비슷한 패턴이 있긴 하거든. 근데 그전에 비해서는 물어보는 거 좀 줄여놨으니까 역시 할만할 거고, 서술형에서도 4문제를 내놨는데 그 중에서 2문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을 했던 거야.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이야. 막 강조하고 이거 막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공부만 하면은 해결이 돼. 공부만 했으면. 막 엄청 복잡한 개념을 요구하고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학습지에도 있고 문제에도 있는 문제들이야.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되는 게 한 2문제 되는 거고, 한 문제는 계산 문제를 넣어놨어. 풀이 과정까지 다 해결할 수 있게. 이거는 쌤이 변별을 하려고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가 1등급이다 2등급을 정말 목표로 하면은 그래도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손을 대보는 게 역시 좋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내용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쓸 게 많은 건 아닌데 내용을 개념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놔야지 해결되는 문제를 하나 넣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를 보고 서술형 문제를 볼 때 미리 얘기할게. 계산 문제는 어렵게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라고 내는 거고, 너희들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면은 계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계산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결해. 혹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래서 시간 부족하지 않게 너희들이 잘 해보고, 쌤은 최대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좀 이번에는 출제해놨거든. 객관식에도 얘들아 근데 계산 문제 있어. 서술형에도 계산 문제 넣어놨고 객관식에서도 한 2문제 정도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계산 좀 할 줄 알아야 돼. 계산이 요구되는 부분이 어디였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에서도 계산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감안하고, 자 이제 수업 시작 1분 전입니다. 각자 반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작 1분 전입니다. 각자 반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갈게. 빅뱅 우주론의 한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할 거야.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우주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어. 우주론에 학습을 했는데 우주론에서는 정상 우주론과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빅뱅 우주론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을 대부분이 지금 빅뱅 우주론을 약간의 정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얘가 완전 100% 해결을 못했던 문제들이 있어. 몇 가지 빅뱅 우주론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지금 보완이 돼서 이야기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 크게
빅뱅과 관련된 문제점은 원래 여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밀도 요동도 있고 약간 더 있긴 하거든.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 이렇게 소개된 우리 보통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소개된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해보고 처음에 하나씩 봐보자. 처음에 지평선 문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평평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홀극의 문제가 있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었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확인해보자. 첫 번째, 이게 우주에 이거는 첫 번째가 이거는 미안해 발음이 니들 돼? 평평성? 평평성 문제야. 이게 뭐냐면 말에서 이게 평평하다가 이게 평평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우주의 평평성 문제인데 이 얘들아, 우주는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간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거든. 그냥 단적인 예가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엄청 크지. 근데 이 지구도 이 태양계를 비교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태양계도 결국엔 이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에서는 정말 작은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 우리가 있는 은하가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있는 은하는 이 우주의 극히 일부분의 은하야. 그러니까 수천억 개가 넘게 존재한다는 그 은하 중에서 하나일 뿐이야. 또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야. 그래서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평평성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거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이 생소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공률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 우주의 공률. 그러니까 시공간이 구조가 봐봐. 물질이 있으면 공간 자체가 약간 휘어지는 구조를 갖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뭐 별들이 있고 은하가도 있으니까 이런 공간들이 휘어서 나타나게 되거든. 그래서 얘들이 휘게 되니까 너희 수학에서 뭐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고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잖아. 얘들이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휘어진 정도를 공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원도 원은 아니고 원도 되겠지. 휘어진 정도. 이렇게 이런 거 구부러진 정도를 공률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공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본대. 우주에서 그게 우리 학습지에 지금 소개가 되어 있거든. 하나는 그냥 너희 진짜 간단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봐봐. 우선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음수, 양수,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들도 마찬가지야. 음의 공률이라는 게 있고 0의 공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공률이라는 게 있대. 플러스 공률이라는 게 있대. 이렇게 해서 뭐냐면 0의 공률은 공률이 얘들아 말 그대로 0인 거야. 그러니까 휘어지지가 않았대. 그래서 평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는. 휘어진 게 아니야. 근데 봐봐. 이번에는 플러스 공률. 양의 공률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구 모양이 띄게 된대. 구 모양을 띄게 되는 게 이게 양의 공률이래. 그 다음에 양도 있으면 봐봐 이게 플러스지. 그러면 음의 공률은 플러스에 마이너스 아니라 반대일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휘어졌으면 음의 공률은 반대로 휘어졌겠지. 이게 음의 공률. 보통 만안짱 모양으로 나온다고 하거든. 근데 이렇게 우주는 플러스 공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공률, 양의 공률 이렇게 공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관측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관측을 하게 되면은 공률이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난다. 그냥 거의 0이래.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니 왜 그러면 플러스 곡률도 있고 마이너스 곡률도 있고 0의 곡률이 있을 건데 왜 그 중에서 왜 0의 곡률로 나타나야겠냐? 이 이유가 간단해. 이유가 간단해. 뭐냐면 이게 그 페이지가 지금 10페이지지 11페이지 넘겨볼래? 이렇게 돼. 저 평평성 문제를 해결할게. 뭐냐면 얘들아 뭐냐면 우리가 너희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 얘들아 지구가 둥글다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잖아. 뭐 해안선에 들어오는 뭐 배, 도시 뭐 이렇게 배 기둥이 뭐 이렇게 점점 달라지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인공위성 사진을 보고 하면은 지구가 둥글게 보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희 둥글다고 느껴져?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땅 위를 걷고 있고 이 땅이 얘가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은 휘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이 지구 표면에 있는 공유를 느껴봤어? 아니 내가 있는 땅이 막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느껴져? 안 느껴질 거야. 느껴지면 이거 좀 심각해. 문제 있어. 병원 가야 돼. 느껴지면 안 돼, 얘들아. 이게 안 느껴지거든?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원을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은 이렇게 원을 작게 그리잖아. 그러면은 작게 그리면 곡률이 크게 느껴져. 근데 이 원을 점점 이렇게 크게 그리잖아. 이 그려지는 원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곡률 있지. 얘가 점점 이렇게 원이 커지게 되면은 이 곡률이 점점 안 느껴진다. 얘가 우리 지구 엄청 크잖아. 이 정도의 크기가 사이즈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우리는 곡률이 잘 안 느껴져. 근데 우주는 지구보다 게임도 안 돼. 어마어마하게 넓어. 훨씬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곡률을 못 느껴. 거의 평평성, 이게 거의 평평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단적인 그림으로 예로 드러나는 게 이거거든. 봐봐. 예전에 빅뱅 우주론에서 맨 처음에 갑자기 얘가 이렇게 이거를 잠깐만 얘들아 미안해 하나를 빼먹었어. 하나 뭐냐면 다시 잠깐만 뭐였냐면은 평평성 문제가 있다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지평선 문제라는 게 있고 자기 홀극이라는 빅뱅 우주론에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이 나와. 하나 이거를 보완하고 야 이거는 우주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이론이 하나 나오거든. 이 이론으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 그게 뭐냐면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 급팽창 이론. 뭐냐면 얘들아 팽창은 알겠지? 왜? 우리가 배웠잖아. 뭐 한다고? 우주는 팽창을 한다고. 이거는 팩트야. 얘들아 이건 팩트야. 왜? 관측이 계속 그렇게 나와. 우주는 지금 팽창을 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급팽창 이론이야. 이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우주가 뭐 했다고? 엄청 급격하게 팽창을 했다고. 언제? 빅뱅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정말 빠른 시간에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순간 팽창을 해버렸대.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도 이제 팽창을 하고 있긴 하거든. 우주는 탄생 이후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 계속 팽창을 하고 있거든. 현재까지는. 근데 중요한 게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맨 처음에 엄청 많이 팽창을 했다 이거야. 쌤이 지금 자료가 여기 이거 뭐냐면 봐봐. 빅뱅이 맨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 있잖아. 얘가 엄청나게 크게 한번 팽창을 해버린 거야. 이게 그 팽창 이론이야. 그냥 이것만 알아놔. 간단하게 빅뱅 우주가 만들어졌네. 빅뱅 하면서. 근데 우주가 어떻게 됐다고? 얘가
급격하게 순간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팽창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팽창을 하는데 초창기 때 엄청 많은 팽창을 한번 했어. 그게 그 팽창 이론이야. 근데 이걸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평평성. 이게 해결이 된다고. 왜냐면 크기가 작으면은 우리는 공유를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얘가 뭐 했다 했지? 급팽창을 해버렸다 했지. 지금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얘가 크기가 작았으면은 우리는 작은 크기 때문에 우주를 관측을 했을 때 얘 그러니까 공률이 나타나. 평평성이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공률이 느껴질 건데 얘가 급팽창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이랬던 애가 갑자기 순간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버린 거야. 순간. 이게 급팽창이야. 그래서 원래 공률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팽창을 해버리게 되면 공률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평평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평평성이 한다. 평평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공률은 0이 나타난다. 이거야. 이해되니? 됐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해결이 된 거야. 우주의 평평성 문제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를 급팽창 이론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거 핑크함 우선 채워볼게. 물질이 존재하면 시공간 구조가 휘어짐으로 우주도 뭐해? 공률을 나타내. 여기 공률이야. 공률을 나타난다. 근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공률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거의 완벽한 뭐의 공률? 0의 공률을 가지고 있어. 우주의 공률은 플러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값이 모두 가능하지만 왜 0의 공률을 나타나냐? 뭐 때문에? 급팽창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해결됐어. 하나. 이게 여기에 관련된 거 하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지평선 문제라는 게 있어. 두 번째가 지평선이거든. 지평선 문제인데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앞에서 설명 안 했니? 뭐냐면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야. 얘가 뭐냐면 관측 가능한 우주를 그 경계를 지평선이라고 잡아놨어. 자, 무슨 말이냐? 이 개념은 빛체라는 걸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 자체는 결국엔 뭐야? 그 사물이 우리한테 인식된다는 것은 그 사물에서 나오는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이 보여? 아니면 너희가 컴퓨터가 보여? 이런 건 결국엔 뭐야? 책상 같은 경우는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반사된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체를 인지를 하는 거야. 우리가 달이나 별, 태양도 마찬가지야. 봐봐. 태양이랑 별 같은 경우는 얘들은 항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잖아. 빛을 내. 우리는 이 빛이 들어와야지, 우리한테 들어와야지 그 물체가 있다고 보이는 거야. 근데 암흑 물질이나 블랙홀 같은 경우는 얘들이 뭐 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블랙홀 같은 경우는 빛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빛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을 인지를 못해. 관측을 해서 볼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그리고 암흑물질이라고 이제 너희 들어본 적 있지? 이게 신비한 물질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뒤에 나올 거야. 암흑물질도 뭐냐면 얘는 특징이 뭐냐면 전자기파를 안 내. 쉽게 말하면 빛을 안 내는 물질이야. 중력은 있는데 빛을 안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또 관측하기가 힘들어. 이게 우주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 암흑물질이거든. 근데 아무튼 우리는 물질을 본다는 것은 그 물질이 내는 어떤 빛을 인지를 하는 거야. 그 빛을 인지를 하는 건데, 지평선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쌤이 그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빠르게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줄게. 태양이 있어, 지구가 있어, 이렇게 와. 그러면 오는데 8분 20초가 걸린다 했지.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8분 20초가 걸려. 우리는 8분 20초 뒤에 태양빛을 인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광년이라는 단위를 쓸 거야.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100광년은 빛의 속도로 100년을 가야 돼.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우주가 얘들아 팽창을 한다고 했잖아.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허블의 법칙에서 우주가 팽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거리가 멀수록 팽창 속도가 빠르다고 했지. V는 HR에서 거리가 멀수록 팽창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얘가 거리가 너무 서로 멀어지잖아. A, B 지점이 엄청 멀어지게 되면은 얘들이 어떤 상황이 나올 수가 있냐면 빛의 속도를 만약에 얘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얘들은 우리가 인지가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지구가 있어. 여기 그림처럼. 근데 여기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얘가 우리 지구에서부터 너무 멀어. 엄청 멀어. 막 한 수십억 광년이 넘어가. 엄청 멀어. 그래서 얘가 너무 멀기 때문에 뭐가 커져? 너무 멀면 후퇴 속도가 커진다 했지. 얘가 너무 후퇴 속도가 크게 커서 얘가 빛의 속도를 만약에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빛의 속도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빛이 우리한테 와야지 인지를 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얘가 멀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 버리니까 얘가 빛의 속도를 넘어가기 시작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 물체를 볼 수가 없어. 왜? 빛이 우리한테 오는 속도보다 이 물체가 멀어지는 속도가 더 커버리니까 결국엔 빛은 못 와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영역을 정해놨어. 그게 우주의 지평선이야. 그러니까 우주가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클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이 정도야 이렇게 영역을 그어놓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야.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영역. 근데 그게 뭐야? 빛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인데 우주의 크기는 그것보다 더 클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영역을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거거든. 자, 여기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이야기해 놨는데 얘들아 미안한데 지금 쌤이 영상 잠깐만 끊고 다시 다음 거에서 또 이어서 설명을 할게. 우선 우주의 지평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바로 찍어서 올려줄게. 우주의 지평선 문제 뭔지는 알겠지? 자